언제부터였을까요? 신작 게임이 출시하면 게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 말이죠. 물론 게임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컴퓨터 자체, 즉 기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60프레임 고정뿐이 아닌 더욱더 고사양을 만끽하면서 이런 디테일 자체에 취미를 두고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유저들은 안정적으로 50에서 60프레임만 꾸준히 나와줘도 별말 없이 게임을 즐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우린 이걸 발적하라고 주로 부르는데, 프레임이 좀 낮은 게임이더라도 30프레임 고정이 되든지 하면 좀 덜한데, 한 15에서 60프레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출렁거리는 요런 개 발적한 게임들을 하다 보면 아무리 그래픽에 신경 안 쓰는 편이거나 막눈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지럽거나 눈이 아파서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이고, 게임 자체에 몰입을 할 수 없게 되죠. 각 잡고 제대로 게임을 몰입해보려고 하면 뚝뚝 끊긴다거나 내가 조작한 대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거나 등등 말이죠. 심지어 처음부터 이런 걸 느껴왔다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할 텐데, 잘 만들어진 완벽한 각 게임들을 부드럽게 플레이하다가 엔딩 보고 바로 다음 게임에서 이런 발작한 게임을 만난다면 진짜 역체감이 오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상당히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개발자까지 하기 때문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고요. 처음엔 나름 몇만 원씩 돈 주고 산 게임이라 돈이 아깝거나 했지만, 이제는 돈이 아까운 걸 떠나서 그냥 약 오르고 빡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생각엔 아마 23년도 초반쯤? 22년도 후반쯤? 이때부터 발작한 게임들이 좀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이전부터 가끔씩 최적화가 잘 안 되어서 나오는 게임들 물론 있었습니다. 가끔 만 게임들이 그런 식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에잇 하면서 대충 넘기는 편이었지만, 23년도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AAA급 게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비엔나로 최적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제 기억으로 보자면 22년도 12월 요때쯤이었나 거의 후반부였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 요 게임 출시하면서부터 최적화의 불길함이 감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국내 회사 배급사 게임이다 보니까 기대도 상당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좀 컸던 게임인데, 그리고 요 게임이 또 최적화만 좋았다면 그래도 평타 정도급은 된다고 생각했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쉬웠어요. 그리고 23년도 시작하자마자 포스포큰이 출시하면서 대발적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발적화도 발적하지만 게임도 더럽게 노잼이라서 욕도 많이 먹고 회사도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게임들이 와일드 하츠, 호가트 레거시, 아토믹 하츠 요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토믹 하츠는 발적화까지는 아니었는데 최적화가 조금 안 좋았다? 그래도 그 정도라서 저는 좀 재밌게 했었어요. 와일드 하츠도 모논과 인왕의 절묘한 조화로 게임 자체는 진짜 재밌게 나왔는데 발적화가 좀 심했죠. 그래서 욕을 더럽게 먹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호그와트 레거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호그스미드 마을에서 최적화가 진짜 역대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서 컴퓨터를 깨부시고 싶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심지어 제 기억에 맞다면 최적화 패치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시작부터 최적화가 안 좋게 나왔던 게임들 90%는 영원히 최적화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패치해도 조금 나아지는 정도지 완전 개선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와룡 폴런 다이너스티랑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 이 두 게임이 정말 초각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지만 발작가 하나 때문에 개병신이 되어버린 게임들입니다. 그나마 와룡은 진짜 특이하게도 저희 집에서는 최적화가 나쁘지 않아서 저는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하지만 제다이 서바이벌은 진짜 저희 집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안 돌아가가지고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게임 다 최적화만 잘 잡았더라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칭찬받을 만큼 각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레드폴이 나왔었죠. 대발작가 시대의 정점을 찍은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그래픽 자체도 구린 게임인데 최적화까지 구릴 수 있다고? 이런 걸 알려줬던 게임입니다. 물론 게임 자체도 개노잼이라서 멸망했고요. 이때부터 엑스박스가 엄청나게 하락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라우어 PC판이라든지 로드 오브 더 폴른 이런 것들 등등 나왔는데 진짜 전부 다 장난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엘든링도 처음 출시했을 때 최적화가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게임이 너무 재밌기도 한데다가 개발사에서 요런 최적화들을 생각보다 빠르게 패치를 잘해주고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평가가 그래도 쭉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처만 빠릿빠릿하게 잘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23년도엔 최고의 갓게임들이 완전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런 대발작가 시대를 열기도 한 아이러니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23년도 12월에 이 발작가 시대의 정점을 찍은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더 데이 비포라는 게임입니다. 24년도에 게임을 입문하신 분들은 이 게임을 보신다면 오? 처음 듣는데? 스팀이나 콘솔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최고의 발적화와 최악의 재미를 선사한 게임으로 출시 며칠 만에 서버를 문 닫고 철수한 게임입니다. 게임기의 역사를 쓴 셈이죠. 이렇게 발적화의 한 해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도 넘어와서는 23년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각 게임들이 시작부터 나오기도 했고요. 페르시아 왕자, 라우어2, 용과 같이 2, 역전재판 시리즈, 철권 A 다 재밌고 좋았으며 2월에는 더욱더 막강한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아크. 사실 요 게임은 제가 최적화 안 좋을 것 같다고 느낌을 받았지만 말도 안 되게 갓게임이었습니다. 최적화도 너무 좋았고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페르소나 리로드, 수어사이드 스쿼드, 헬다이버즈 2, 뭐 스컬앤본즈, 파판 7, 리버스 다 나쁘지 않게 최적화는 잘 돼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최적화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저희 집에서 했을 땐 그냥 살짝 불안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그냥 요 정도면 그냥 넘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정도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미친 갓게임 유니콘 오브로드까지 나와서 행복했었죠. 그러다 3월뿐만이 아닌 24년도 최고의 기대작 드래곤즈 도그마 2가 나오면서 저희는 다시 발작화 시대의 악몽을 맛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서도 말했듯이 계속 발작화를 맛보면 어느 정도 적응되는데 3월달까지 갓게임들을 하다가 역체감을 받으니까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간만에 발작화를 맛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덜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래곤즈 도그마를 하면서 개발작하고 막 화내는 모습들 요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면 반응도 좋고 여러분들도 또 요런 걸로 또 재밌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외적으로 그런 재미라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그나마 덜했는데 그냥 일반 유저였다면 그냥 개빡치기만 했을 거 아닙니까? 최적화 때문에. 정말 요런 거는 진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최적화가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게임, 최근에 출시한 게임이죠. 노레스트 포 더 위키드. 진짜 너무 재밌는데 발작화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요. 역시나 제가 첫 리뷰 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로도 게임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플레이하면 할수록 최적화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끊기는 것뿐만 아니라 버벅거리는 현상도 더 잦아지고 컴퓨터 발열도 저희 집도 좀 점점 심하더라고요. 진짜 요즘엔 그냥 인터넷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출시하고 패치로 어떻게든 해결하면 된다, 천천히 잡아나가면 된다, 그런 생각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걸 솔직히 테스트 안 해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 출시 전에 개발자들이 최적화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를 리가 있나 이걸? 솔직히 개발자들이라고 최고 성능 컴퓨터로만 테스트해보는 게 아닐 거잖아요? 심지어 콘솔은 성능도 다 똑같은데 이런 거 하면 바로 티 날 텐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배째라 심보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약 올라서 최적화 구린 게임들은 재밌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죠. 여튼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당분간 나올 게임들, 이제 앞으로 나올 게임들, 배경웅전, 스텔라블레이드, 고오스, 엘든링, DLC 뭐 요 정도까지는 최적화 어느 정도 안전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 아웃로 요런 것도 유비 게임이라서 좀 별 걱정은 안 되고요. 유비 게임은 재미가 좀 걱정되지 뭐 최적화가 걱정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8월달쯤에 나올 검은 신화 50, 뭐 9월에 스토커 2 요런 게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붉은 사막, 도깨비 등등 요런 게임들은 솔직히 저희가 자료가 좀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최적화가 안 좋을까봐. 진짜 오늘 이렇게 제가 대발작화 시대에 대해서 떠들어 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유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이 없긴 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 같은 이제 이런 리뷰어들이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해보고 최적화가 안 좋다 먼저 알려주는 정도, 그게 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의심이 갈 만한 게임은 스팀으로 구매해라 요 정도겠죠. 아무래도 스팀은 2시간 안에 게임이 환불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좀 덜 하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예전처럼 최저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긴 하겠네요. 게임 개발사에서는 조금 더 양심적으로 최저가 테스트를 신경 써주시고 요러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그래도 그나마 최근 출시한 노레스트 포 더 위키드 같은 게임은 최저가가 안 좋아서 지금 좀 화나긴 해도 좀 빡치긴 하거든요. 빡치긴 해도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발 때까지 계속 이따구로 진행하면 진짜 실드도 못 쳐주고 스팀 평가도 바로 비추로 내려버릴 거니 빠른 시일 내로 패치해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떨고 저는 다음 게임인 배경웅전 출시하면 플레이해보고 호다닥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전에 나왔던 배경웅전 라이징이었나요? 저는 그 게임이 너무나도 핵노잼이라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장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겠죠.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리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Wow.